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산으로 인한 우영우론, 이거는 팩트였다, 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 댓글 리뷰 영상을 만들다가 하나 답변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 주제로 빠진 거고요. 그리고 원래 리뷰를 했던 영상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다가올 한국의 미래, 요 영상이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율이 17.5입니다.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이제 이거 통계청 자료로 보면 2032년이면 27.2가 된다고는 예상은 합니다만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더 빨리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2032년이 되면 거의 3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뒤쯤이면 대한민국의 고령화로 인한 헬게이트가 열릴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 달렸던 베스트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늦은 출산으로 기형아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입 틀어 막고 특수교육과 키운다고 말할 정도면 답이 없습니다. 각자 도생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고요. 지금 기형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아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어떤 그 자료들을 내놓고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다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국회의원 자료 것도 말씀드리곤 했는데, 하여튼 최신 자료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이틀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어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도 문제예요. 근데 저출산인 상태에서 기형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것 또한 사회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가 언론 이런 데서는 이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아이를 출산할 거라면 가급적이면 만 35세 전에 낳아라.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하여튼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영상은 누구를 조롱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리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거를 기형아 관련돼서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우연하게 찾아보다 보니까 초중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이게 맞구나, 지금 정말 그 기형아가 늘어난다는 게 맞구나,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고, 일단 기초적으로 일단 아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일단은 출생아 수가 지금 초중고기 때문에 보통 이 앞에의 출생아입니다. 2014년 정도, 여기부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 47만, 48만, 43만 정도의 출생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입니다. 이제 전체로 보면요, 99년도 같은 경우는 28.7세에 출산을 했습니다. 평균. 그리고 09년도는 31세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33세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뭐 높은 분들은 한참 높을 거고 낮은 분들은 한참 낮을 건데, 오른쪽 걸 한번 보시면 25세에서 29세에 출산하는 거, 이게 남색인데요. 99년도 같은 경우는 53.7, 09년도는 35.1, 19년도에는 19.1로 확실히 30세 이상, 가급적이면 30세 이상에 출산하는 게 낫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걸로 봤을 때. 그런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중간 같은 경우는 30에 34세 같은 경우는 여기 녹색인데, 이거는 보면 비슷해요. 이제 99년도에는 물론 25.5밖에 안 됐지만 09년도에는 43.3, 19년도에는 43.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출산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이제 요때가 대세가 된 거죠. 이때도 사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전에 낳는 게 나은 건데, 뭐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좀 다행스러울 수도 있지만, 위험한 구간은 어디냐고 하면 만 35세 이상입니다. 노산입니다. 노산이고,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수록 기형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99년도에 35세에서 39세에
산모나이를 보면 비중이 99년도는 5.6밖에 안 됩니다. 09년도 13.7, 19년도 28.9%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도 99년도에는 40세 이상은 0.8, 그리고 09년도에는 1.7, 19년도에는 4.5.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8.9 플러스 4.5면 얼마입니까? 33.4예요. 그러면 거의 3명 중에 1명은 노산이에요. 19년도 기준으로. 지금은 더 심하겠죠. 더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정말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사실 모르는 산모들도 많고 모르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지금 자료는 이겁니다. 교육청 자료입니다. 2022년도 특수교육 통계입니다. 작년 4월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여기 보면은 뭐 장애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전공과라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유이기 때문에 일단 초중고를 제가 합쳤습니다. 초중고를 합치면 지금 제가 여기 더하면 8만, 초중고를 한번 더 해볼게요. 초중고를 더하면 48, 448 더하기 21, 462, 19867 이렇게 더하면 89,777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연도별 초중고 학생 수 2022년도 4월 527만 5천 명입니다. 초중고 학생이.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더 할게요. 48, 448 더하기 21, 462 플러스 19867 더해가지고 나누기 527, 5054 이래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1.70이 나옵니다. 1.70. 즉 뭐냐? 특수교육 대상자가 전체 초등고 수능 중에 1.70입니다. 이거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자,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현황입니다. 자, 일단 18년도 같은 경우는 9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19년도는 9만 2천, 2000년도는 2020년도에는 9만 5천, 2021년도에는 9만 8천, 2022년도에는 10만 3천. 지금 계속 2만 명, 3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출생아 수가. 그나마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여기서 초중고는 앞에서 보시면 지금 09년생이 몇 살입니까? 지금 뭐 이제 한 중학교쯤 들어갔겠죠. 중학교쯤에. 그나마 이때는 노산이 적었을 때라니까요. 지금 초중고 지금 19 중학교 정도 들어갔겠네요. 09년에 나왔으면.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향후에 10년 뒤면 상황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그 초중고는 요 나이 때예요. 요 나이 때. 요 나이 때 지금. 그나마 지금보다 상황이 나은 출산 연령대인데도 지금 1이 나오는 거예요. 1.70. 지금 일단은 연도별로 봐도 확실히 상승한다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영역별로 보면 이제 그 우영우가 아마 자폐 스펙트럼이죠. 자폐성 장애. 요건데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지적 장애입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만 8천 명, 비율상으로 53.7이고요. 2022년도 5만 3천 명 정도입니다. 비율로 51.8% 그렇고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 12,000명 정도였습니다. 2018년도. 근데 2022년도에는 17,000명으로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많은 게 발달 지체인데 6,500명 정도였습니다. 2018년도. 근데 지금은 11,000명 정도 되면서 1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건 당연히 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고.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설립별 특수학교 수입니다.
국립, 공립, 사립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교가 줄어들죠. 일반적인 초등학교는 줄어드는데 지금 특수학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29개였어요. 2010년도에 150개였습니다. 21개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런데 2019년도에 177, 2022년도에 192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초등학교는 없어지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늘어나고 있다? 아니 분명히 출생아 수는 줄어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왜 특수학교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특수학교에 가야 될 아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특수학급수도 봅시다. 학급수도 90년도에는 3,100개, 지금은 12,000개까지 늘었습니다. 학급수도 30년 만에 거의 4배가 올랐죠. 4배 학급수가.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로 봅시다. 전체 학생수. 근데 이게 제가 딱 보다 보면 물론 이전에는 특수학교가 좀 작아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보면 학생수가 급증하는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이게 2000년 중반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봐도 2000년 이후부터가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출산하는 연령들이 좀 늦어졌거든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대학도 많이 가고 결혼도 조금 만원이 계속적으로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전 같은 경우는 아무 제가 볼 때는 좀 특수학교가 별로 없었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특수학교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고. 근데 하여튼 뭐 반에 있어봐야 어차피 한 명 정도? 그리고 그 애들도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아이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2000년 이후부터 확실히 많이 늘어나요. 학생 수가. 이게 2022년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2004년도만 하더라도 한 5만 5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8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죠. 학생 수가. 분명히 출생아 수는 줄었는데 출생아 수는. 그리고 교원 수도 한번 봅시다. 교원 수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는 8,2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원 수가 24,962명, 3배 가까이 교원 수도 늘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올해 기사인데 인천 지역의 장애인 특수학교 포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경인일보 기사였는데요. 올해 특수교육 학생 대상자의 7,598명 중 1,940명이 이것만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 25.5%만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머지 74.4%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다닌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특수학교를 보내고 싶어 한대요. 이제 일반 학교에 있다 보면은 뭐 왕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또 있다 보고 또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특수학교를 가기 원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나오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물론 인천이 인구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은 2021년도는 대상자가 6,500명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는 7,000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7,500명이었습니다. 매년 지금 한 5,000명씩 느는 거예요. 500명씩 늘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9월 2022년 9월 달 기사인데요. 특수학교 포화 이것도 똑같네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자, 지적장애, 지체장애인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서 특수학교에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13,366명인데 특수학교 32개에 다니는 학생은 4,480명, 33.5%에 불과하다. 인천보다는 좀 낫네요. 인천보다는 나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27%고요. 서울은 그래도 33.5를 수용하는 겁니다. 33.5. 그러니까 서울이 그나마 나은데 지금 이제 이 오른쪽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 강서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가지고 교육감과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민들에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 아마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아마 반대를 해가지고 아마 학부모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저는 참 안타깝고 또 뭐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자주 봤죠? 효리, 보아, 엄정아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했죠. 효리가 보아 지금 몇 살이지 하니까 보아가 36살입니다. 그러니까 엄정아가 어리거든 36살이면 아기거든. 그러니까 효리도 완전 아가야 제일 예쁠 때고 엄정아가 애기야 하니까 보아가 응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요. 이런 방송하면은 방송 제재를 해야 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병폐가 발생하는데 이런 거를 방송에 내보내요? 어떻게 36살이 애기예요? 응애? 이런 거는요. 암적인 방송이에요. 암적인 방송. 언론들이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분명히 학교들은 폐쇄되고 있는데 어떻게 특수학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늘어요. 이게 갑자기 뭐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이렇게 아이들이 기형아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우리나라가 뭐 뭐랄까요? 뭐 다른 이유 뭐 있나요? 특별한 이유? 노산 말고 없어요. 노산 말고. 미세먼지 때문에 이럴 일은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지구 온난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노산이에요. 딴 거 없어요. 노산. 그리고 지금 그나마 나은 겁니다. 지금 초중고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09년생 주변이에요. 그나마 지금 19년도보다는 평균 출산 연령이 2년 앞에요. 지금은 요거보다 더 뒤로 갔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1.7 나왔죠. 지금 현재 2022년도 10년 뒤에는 제가 볼 때 이거 2% 이상 더 넘어갈 겁니다. 정말. 넘을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 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여성분들 이런 거 계속 부정하는데 그래요. 부정하시면 좋지만은 뭐 이런 거는 알고 리스크는 알고 출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리스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 배우자를 만날 때 출산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게 사실 장애아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도 정말 힘든 거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젊었을 때도 장애아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확률은 확실히 낮아요. 확률은 확실히 낮습니다. 하여튼 3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정말 가급적이면 남성분들도 피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노산으로 인한 우영우로는 이거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팩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